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를 운영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이영철 교수입니다. 자, 우리 창의 발상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커넥션 기법이라고 하죠. 6가지 발상 코드인데요. 오늘은 속성 A에 해당되는 속성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속성 변경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또 새로운 발상을 해보자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속성 변경. 오늘은 자, 카멜론처럼 변신하기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속성 변경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속성 변경이라고 하면 외부 조건이나 조건 변경이죠. 또 시간과 시간 변경에 따라서 시스템의 내부 속성을 바꾼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피노키오 여러분 잘 아시죠? 피노키오의 모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피노키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이제 원래 이탈리아의 피렌체 출신의 작가 카를로 로렌치니죠. 1883년 초가는 어린이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나왔는데,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 현재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속성이 예를 들면 외부에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이런 것이죠. 외부 조건에서 외부에서 거짓말을 들려오면, 또는 이제 그 말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코가 길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에 따라 시스템 내부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 속성 변경, 이것이 6가지 코드 중에 3번째 속성 변경 A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색 렌즈도 있죠. 이것은 속성 변경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외선이 포함된 태양광에 노출되면 렌즈색이 짙어지지만 또 실내로 들어오면 렌즈색이 빨라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게 이제 STI라고 해서 뭐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스마트를 적용한 이런 콘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걸 그런데 이것을 발명하고 제안한 학생들이 10대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일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그 각종 이제 성 관련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국 10대 청소년들이 그 과학경시대회인 틴테크 2015년에 출품된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인데, 10대 초반의 청소년 3명이 제안한 제품명은 STI, 그래서 성접촉 감염을 감시하는 눈, 이런 이제 STI 이렇게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감염되는 성병균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달리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클라디미아 경우에는 녹색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린이죠. 네, 그다음에 헤르페스에는 노란색, 뭐 옐로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메도게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쌍방을 보호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청소년이 냈다는 게 대단히 새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들레 씨앗, 이것은 이제 공중에 떠다니며 독성 물질을 탐지하는 나노섬유인데요. 테크니온 공대에서 이 대학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보다 36년 앞서 설립된 이스라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온 공과대. 이것이 이 대학은 뭐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노 낙하산이라는 것인데 민들레 씨앗에서 연금을 받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스 교수 등이 이렇게 했는데요. 민들레 씨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특한 비행 능력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때문에 오랫동안 공중에 떠다니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민들레 씨앗은 맨 아래 씨가 있고 그 위로 줄기가 뻗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줄기 끝에는 7 내지 8mm 길이의 솜털들이 마치 우산살처럼 한 100개 정도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솜털 위쪽에 압력이 낮은 공기가 모여 소용돌이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아래쪽은 민들레 씨앗을 위로 끌어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멀리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민들레 씨앗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나노 낙하산이 있는데 공기 중의 독성 화학물질 탐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설비가 고장나거나 테러리스트가 독성 화학물질을 살펴난다고 의미 들 경우 수천 개의 나노 낙하산들을 투하한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공중에 날리게 되면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나노 섬유 가닥들이 독성 물질을 만나면 색깔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속성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의 존재와 종류, 이동 상황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를 있는데 여러분들도 대단히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자, 이것은 액티범프라고 하는 아이디어 제품인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차량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안전보호시설이 필요한 이런 부분의 속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감지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액티범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금은 단차가 졌으면 단차가 안 지도록 이렇게 위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차가 아무 지장이 없이 지나갈 수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진행되는 전방 한 15m 내지 20m 정도에서 속도를 감지해서 기준 속도보다 높다고 한다면 요게 밑에 요 패널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단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덜컹하게 돼서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 약 80% 정도의 과속이 10% 이내까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여부에 따라 가지고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하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SF 파크 앱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차 공간 여유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 요금 이런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주차 공간의 위치와 또 주차 요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나갈 일이 있는 운전자들은 집에 나가기 전에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탄력요금제가 주차요금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정은 공공의 효율성 못지않게 공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차가 빈 공간에 있으면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하게 이것은 카페의 내부 전경인데 모스크바에 있는 치페르블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무른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관계를 없애는 것 이런 것인데, 뷔페 식당은 뭐예요? 들어가면서 일반 음식점에는 먹는 종류와 음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은 5,000원, 7,00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카페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티카페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음료나 스낵 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무한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식당도 많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안티카페라고 하는 데서는 러시아의 문학 청년이었던 이반 미틴이 2011년 모스크바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을 했지만은 따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고, 대신에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분당 얼마 정도 요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매장이 대단히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후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영국 런던, 또 맨체스터 등으로 매장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속성 변경을 이용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뉴욕타임즈 페이월인데, 이것은 이제 온라인 구독료, 요즘에 이제 우리도 한국에도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에 보면 신문 종류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뉴욕타임즈에서는 2011년에 온라인 유료화 정책을 제공을 했어요. 뭔가 하면 기본에 여전히 이제 신문을 보는 이유는 정보성 또 효율성 여러 가지로 이제
통해서 온라인을 보기도 하고 오프라인을 보기도 하는데 어떤 기사를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세상을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보를 위해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개 정도의 기사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내용을 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페이월, 뉴욕타임스 페이월을 제공을 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즈에서는 2012년에 뉴욕타임스 역사상 처음으로 구독료 수입이 광고 수입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신문사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광고 수입을 위주로 한다, 기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기업을 영위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아암재단 공익 광고인데 공익 광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린 광고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소아암을 걸린 환자들이 얻는 고통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소아암이 걸린 이렇게 소녀로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보고 있으면 머리가 긴 머리카락이었던 것이 머리카락이 이제 바람에 날려가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형태로 맨머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암재단의 기부를 더 정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 속성 변경이었다면 외부 조건에 의한 다음에 이제 시간의 변경에 따른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등대인데 실제로 이제 파로스 등대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큰 이렇게 지중해 맞닿은 나일강 삼각주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실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가 보고 이것을 시적을 만들어내라 대신에 절대로 알렉산드리아 대왕 외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거나 하면은 뭐 안 된다, 뭐 처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맨 밑바닥에 밑바닥 부분에 소스트라투스 건축가가 대단히 당대의 명망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남길까 이렇게 해서 건축의 맨 밑바닥 부분에 자기 이름을 터놓고 소스트라투스 이름이 해놓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건축물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고 바람 또 다른 뭐 왕조가 멸망하면서 건물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등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시간의 근거에 따른 속성이 재미있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도미노 피자의 30분 배달 보정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문하고 나서 가격은 계속 일정한 가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도미노 피자에서 이벤트를 한 것이죠. 사업을 시간이 지나서 30분까지는 비용을 동일하게 받되 이게 30분이 지나게 되면 비용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보자. 이왕이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문해보자 이러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분이 지나면 이제 비용이 제로니까 우리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열악하고 또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적인 아이디어를 변환하는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스냅챗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문자나 예를 들면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을 많이 보내고 하는데 때로는 오래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 또 보낸 이후로 또 삭제하고자 싶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11년에 스탠퍼드 대학 학생이 3명이 개발한 사진 및 동영상 전송 앱인데요. 예를 들면 10초 정도가 지나면 사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의 노출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일단 보내놓고 또 삭제를 희망하는, 삭제를 바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였다는 것이죠. 이런 앱을 제공을 하시는 거고, 이때 2015년도에 미국 포버스 경제전문지 조사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은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신생 기업인데 직원 1인당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25세 청년 CEO 에반 스피겔은 미국 400대 부자에 포함될 정도로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주세페 아르침볼드의 베르툼누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일과 야채, 여러분들이 보이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포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중 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드가 이중 그림을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머리는 뭐 달콤한 포도와 체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목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호박 같기도 하고 뭐 양배추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죠. 이와 같이 해서 그 문화예술에서도 이렇게 속성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바람과 소리에 따라 조명이 바뀌는 바람의 탑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토도요가 설계를 한 것인데요. 건축회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크 건축상을 받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도요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탑인데 전체 21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밤이 되면 바람 소리 방향이나 소음 수준에 따라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1300개 등과 12개의 네온 고리 및 30개 투광 조명 등이 그 밝기와 색상이 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바람의 탑이 매우 이렇게 관심을 끌고, 또 유명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 또 다양한 장치에 있어서 외부 조건을 바꾼다든지 또 시간 경과에 따른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발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다. 관점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발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충분히 창의력 또 창의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허창업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